자, 이렇게 정치권은 물론이고 다음 달 초 경찰국 출범을 앞두고 극심한 진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국 반대 1인 피켓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서강호 전국경찰직협준비위원회 사무국장 연결돼 있습니다. 자, 서 사무국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계신 곳은 어디시죠? 제가 이름 피켓 시위를 하면서 네. 이동을 하면서 지금 인터뷰에 응해서 지금 차 안에 있습니다. 차 안에 계신 상황이고요. 네. 예, 예. 이동 중에 인터뷰 일단 응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하나씩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참고로 사무국장님이시지만 또 경찰 내부에선 직함이 경위로 들었습니다. 네, 서경위님과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신 곳은 이동 중이시고 오늘만 해도 지금 1인 피켓 시위에 나서신다고요? 지역을 네, 돌면서? 맞습니다. 네. 예. 네. 어떤 지역을 가실 계획이신지 좀 전해주시죠.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그 강주 시경에서 1인 피켓 시위를 하고요. 네. 갑질 사건에 대해서 의견서 제출하고 그리고 전북 도경으로 가서 1인 피켓 시위를 하고 지금 현재는 충남 도경을 향해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 그렇군요. 충남 예, 도경을 향해서 가고 계신다. 바로 여쭤볼게요. 지난 주말에 이제 행안부 경찰국 신설에 대해서 보류 예, 이제 입장을 회의가 이제 끝나고 나서 여기에 대한 이걸 주도한 류사명 총경이 대기 발령을 받았거든요. 네, 예, 예. 지금까지 일련의 과정에 대한 좀 경찰 내부 분위기 전해주시죠. 저도 아산 인재개발원에가 총경 전국 경찰서장 회의 응원차 갔었는데요. 네네. 유삼정 총경에 대해서 갑자기 대기 네. 발령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깜짝 놀랐고요. 대기 발령 낸 이유가 네. 네, 이번 그 총경 회의에 대해 이제 부적절하다 뭐 이런 것에 대한 대응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지시사항에 대한 공무규정 위반으로 대기 발령을 냈고요. 네네. 그 외에 그날 참석한 총경수가 56명에 대해서 감찰이 지금 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그날 참석한 경찰서장님들이 간에 출장을 하면서 휴가를 내고 네. 회의에 참석했기 때문에 국가공무원법상 복종 의무를 위반했다. 이런 부분을 적용하기는 참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예. 지금 그리고 대기 발령을 원래 윤희근 청장 후보자가 네. 전국 경찰서장의 회의 결과에 대해서 이후에 보고를 받겠다고 오찬 약속까지 한 상태였거든요. 네네. 그런데 갑자기 해상 경고를 하고 모임을 주도했던 유삼영 총경을 대기 발령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것이고요. 과연 이것이 윤희근 청장 후보자의 지시인지 아니면 그 윗선에서의 지시가 있었던 것인지 상당히 의심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게 정리해 보면 징계 당사자인 류사명 총경 같은 경우도 이번 대기 발령에 배후가 있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분위기는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들으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네. 윗선에 배후가 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확정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내부 여론이 아마도 윤희근 청장 후보자 윗선에 지시가 있었지 않겠냐라는 내부 여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일단 윤희근 후보자 같은 경우는 서면 질의서만을 통해서 지금 입장을 내고 있는 상황인데 후보자에 대한 좀 어떤 경찰 내부 분위기 어떻습니까?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분위기? 저희 윤희근 청장 후보자에 대한 네. 저희 내부 의견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다층적으로 지금 존재하고 있는데요. 네. 굉장히 저희 내부에서는 고심도 많고요. 고민들도 많은데 아무튼 이번에 유삼영 총경 대기 발령권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떻든 간에 잘못된 지시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윤희근 청장 후보자가 어떤 형태로든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행안부 장관이 그 일선이라면 행안부 장관이 책임져야 할 부분도 있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들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아, 행안부 장관이 책임을 져야 된다. 그렇죠. 예. 만약에 그 일선에 뭐가 있다 하라면요. 저희들도 확정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은요. 아, 그렇군요. 의견들이 다 분분해서. 예. 아, 그러면 이제 의견이 분분하다는 건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인 이야기들은 있어요. 네. 이번에 그 전국경찰서장 회의에 대해서 네. 주도했던 유삼용 총경에 대해서 예. 대기 발령을 낸 것은 과도했다. 이것은 정상적인 대기 발령 수준은 아니다라고 모두들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상민 장관 언급하셨기 때문에 뭐 기자회견까지 자청해서 이 장관도 긴급히 브리핑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네, 이제 네. 하나회라던가 12.12 쿠데타를 언급하기도 할 만큼 이번 총경 회의에 대해서 부적절하다. 심지어 지금 관련 법까지 거론하면서 형사처벌까지 언급한 상황이거든요. 자, 행안부 장관의 입장에 대한 경찰 내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행안부 장관님의 네. 하나의 12.12 쿠데타까지 언급을 하셨는데요. 예. 저희들 입장에서는 참 안타깝고요. 저희가 경찰국을 반대했던 그 기본적인 네. 생각은 과거 91년도에 그 이전에 있었던 내무부사나 치안본부로 해결하지 않겠다. 네. 그리고 경찰의 정치적 독립성을 지키겠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에서 그 행안부 내 경찰국이 신설이 되면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밖에 없고 네. 지난 31년 동안 독립외통으로서 국민의 경찰로서 바로 저기 했던 그런 비난한 노력들이 한순간에 숲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반대를 했던 건데 네. 어떻게 이것을 하나의 12.12 쿠데타로 연결짓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은요. 지금 복무규정 위반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입장은요?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네. 이번 사안은요 복무규정 위반이 아니고요. 유삼용 총경이 이번 모임을 주도하면서 예. 윤희근 청장 후보자에게 이 전국경찰서장 회의 결과에 대해서 이후에 그 오찬 약속을 하고 그 자리에서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하겠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갑자기 그날 아선 인재개발원에서 회의 과정에서 한 오후 4시쯤 된 걸로 제가 이해하는데요. 네. 갑자기 인재개발원 원장이 와서 해산하라고 문을 열고 들어와서 해산하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네. 이게 갑작스럽게 이게 진행이 된 겁니다. 사실 처음부터 전국경찰서장 회의가 문제가 있다라면 윤희근 청장 후보자가 네네. 처음부터 불허를 했겠죠. 근데 이 서장 회의 결과에 대해서 이후에 보고를 받겠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어쨌든 간에 허용을 했다라고 하는 측면도 있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이 모임에 대해서 네네. 갑자기 해상 경고를 하고 한 오후 4시쯤에 회의 도중에 그리고 대기 발령을 내고 그리고 국가공무원법상 복종 의무를 위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예. 이런 과정을 저희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네. 지금 제가 조금 정리를 해보면 네. 윤희근 후보자가 직장협의회 관계자를 만나서 소통을 하는가 싶었는데 총경회의 끝난 다음에 180도 입장이 바뀌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좀 본질적인 질문 하나 드리면 지금 일단 이 행안부 입장에서는 이번 경찰 개선안이 사실은 객관적인 좀 인사 검증을 하는 것이 경찰국 신설의 어떤 본질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여기에 반대하는 특히나 총경들이 이렇게 집단으로 나서서 반발하는 좀 배경을 좀 더 설명해 주시죠. 어떻든 간에 저희가 91년도에 네.
독립외청으로 이게 내무부사나 치안본부에서 독립외청으로 분류하게 된 배경은요. 네. 박정철 고문 치사 사건을 계기로 해서 국민적 요구에 의해서 경찰의 정치적 독립성 요구가 일어났고요. 그 결과 저희가 독립외청으로 분리되었던 것입니다.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지난 31년 동안 어떻든 간에 그 과정에서 정치적 애압에 의해서 경찰 조직이 흔들리기도 했지만 때는 네. 지금까지 국민의 경찰로 바로서기 위해서 진행한 과정들을 가져왔었고요. 예. 그리고 행안부 장관님이 과거에는 민정수석실이나 BH에서 은밀하게 경찰을 통제해 왔기 때문에 예. 이런 민정수석실도 없어졌고 그래서 이제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행안부 내 경찰국을 신설해서 경찰을 통제하겠다. 물론 말은 좋게 보이는데요. 네. 어쨌든 간에 그 행안부 내 경찰국을 신설하게 되면 관료 집단과 정치 집단이 경찰을 통제하겠다라는 것이고요. 네. 그렇게 되면 경찰 수사가 정치 집단의 눈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경찰 수사가 자유로울 수는 없고요. 네. 그럼 그 모든 피해가 국민에게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난 31년 전 이전에 보여왔던 경찰의 국가폭력이나 반인권적인 행태들이 경찰들이 보여왔던 역사에서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저희는 다시는 과거의 경찰로 치안본부 시절로 해결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그 해결하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의 퇴행이라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경찰 권력을 통제하겠다라면은 민주적 통제를 더더욱 강화해달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국가경찰위원회가 경찰 통제 역할을 해왔었는데 심의 91년도에 만들어질 때 심의 의결기구로서 네.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설치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심의 의결기구로 작동을 못하고 아니 자문기관으로서 하나의 네. 거수기 역할을 해왔다라는 비판적 측면들이 지금 있고 사실적 그러한 부분에서는 국가경찰위원회가 또 비판을 달게 받을 필요도 있고요. 네. 그래서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적으로 경찰 권력을 통제할 수 있는 역할을 주시하는 거예요. 네. 자, 그렇게 주시면 네. 그리고 시민의 참여에 의해서 더더욱 경찰 권력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 가는 방향으로 가야지 과거처럼 정치 집단이 통제하겠다.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본질적인 질문이다 보니 또 경위님의 답변도 쭉 들을 수 있었는데 방금 민주적 통제라고 하셨거든요. 제가 잠깐 네. 정리되는 질문을 하나 드리면 일단 아무튼 검찰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확대된 것도 사실이고 아까 31년 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때와 또 지금의 시대 사회적 배경이 달라진 것도 사실이고 일단 8월 2일에 경찰국이 출범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견제를 아예 안 받겠다는 의미는 아닐 걸로 해석이 되거든요. 자, 민주적인 통제, 경찰 내부에서 내는 아이디어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희들은 네. 민주적인 통제 방안으로 지금 좀 논의되고 있는 것들이 이제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화 부분, 네. 그리고 자치경찰위원회의 실질화 부분, 그리고 국가경찰인권위원회나 국가수사심의위원회 네.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게끔 조절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 속에 시민 참여를 통해서 시민에 의한 통제, 그런 역할을 통해서 그 경찰 권력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기본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요. 네. 예를 들면 국가경찰위원회가 지난 31년 동안 통계를 보면 지난 31년 동안 안건이 2,345개의 안건을 처리했는데 작년까지요. 네. 그 중에 부결된 안건이 단 3건밖에 없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 단순히 단순히 국가경찰위원들이 거수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실질 국가경찰을 통제하지 못하고 거수기에 자문기관으로서의 전락해버린 이런 국가경찰위원회를 인사나 경찰 인사나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 장비, 감찰, 감사 이런 부분들의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국가경찰위원회를 통해서 경찰 권력에 대한 통제가 들어가야 한다고 저희들은 이야기하고 있고요. 네. 자치경찰위원회도 현재 보면 실질적인
자치경찰이 없는 자치경찰 형태를 지금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네네. 예를 들면은 현재 작년 7월 1일 날 자치경찰위원회가 시행이 됐는데, 그 당시 시행되기 이전에, 경찰청에서, 생활안전국에 있는, 지구대학 파출소 자치경찰들을, 112 치안종합 상황실로 업무 연락으로 하루 이틀 사이에 조직을 변경해버립니다. 네. 그러면서, 국가경찰로, 조직을 편제해버리는 거죠. 네. 그러면서 업무는 자치 치안 사무를 하는데 소속은 국가경찰에 있는. 그래서 자치경찰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자치경찰에 대해서 지휘를 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자치경찰위원회가 이용화가 되지 못하다 보고 일원화 방식으로 가다 보니까 예산이라든지 인사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자치경찰위원회가 경찰 권력에 대한 견제를 하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자치경찰 이용화해서 자치 국권에 맞게 네. 경찰 권력에 대한 견제 역할을 해줘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경위님, 네, 시간 관계에서 예. 제가 잠깐 말을 잠깐 죄송하지만 끊으면 경위님 네. 말씀을 지금 쭉 들어보면 사실 지금 8월 2일 출범을 앞두고 있고 지금 보면 국무회의, 내일 당장 국무회의 거쳐서 2일 공포 시행될 예정이거든요. 시간이 많지 않은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쭉 들어보면 일단 논의 내용이 굉장히 많아 보이거든요. 경찰 내부에서 어떻게 대응해 나가실 계획이신가요? 예, 어떻게 향후 8월 2일 이후에 네.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네. 공론화된 것들은 사실상 없고요. 고심이 많습니다. 고민들이 많고요. 네. 실질적으로 행안부 장관이 8월 2일 경찰국을 설치해서 시행을 하겠다라고 하면 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이제는 어떻든 간 입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입법부요? 예. 네, 입법부 국회 내에서 법률적으로 행안부 내 경찰국 설치가 법률적으로 정당한 것인지, 정부조직법과 경찰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 이런 논쟁들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들이 보여요. 그리고 네. 또 하나는 시민사회나 전문가 집단에서 네. 이런 수포기관들을 사회적인 여론의 컨센서스를 모아가고 확보할 수 있는 기관들을 갖지 못하고 2개월 만에 네. 경찰 제도 개선 자문위원회에서 만든 안에 대해서 행안부 장관이 받고 바로 밀어붙이는 형국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가서는 안 되는데 어쨌든 간에 8월 2일 날 시행이 된다면 네. 이제는 이제 법률적으로 이것이 위배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제 입법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네. 자, 저희들은 어쨌든 간에 경찰국 시설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반대를 하고 있고요. 네, 경위님, 그럼 짧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네. 총경 아래 계급의 경감 경위급 회의도 예정돼 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혹시 네, 네. 그런 움직임이 있나요? 지금 경감 팀장급, 네, 경감 경정 팀장급 모임이 네, 모임에 대한 제안이 저희 외부망 현장관리부서에서 올라왔고요. 네, 그리고 이번 7월 30일 날 인재개발원에서 팀장급 경감 모임이 네. 모임을 하겠다라고 제가 전달을 받았는데 7월 30일 토요일에요? 예. 네, 근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떻게 내용들이 논의되고 있는지 제가 확인을 한 바가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일단 전해지고 있는 내용은 30일에 지난번 열렸던 네. 같은 장소에서 경위급 네. 팀장급도 모일 것이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서강우 전국 경찰 지켜 준비위원회 사무국장과 통화해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